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보존 방안을 논의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내년 개최지로 부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찬규 기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현지 시간 15일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내년 제48차 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개최도시 부산에서 열리는데 내년 7월로 예상됩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세계유산을 새로 등재하거나 보존 보호를 논의하는 국제회의입니다. 196개 세계유산 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세계유산 관계자 3천여 명이 참석합니다. 세계유산위는 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열렸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 개최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 세계유산 협약에 가입한 지 38년 만에 처음으로 회의를 열게 됐습니다. 석굴암과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종묘가 한국의 첫 세계유산으로 이름을 올린 지난 1995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만입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유치 수락연설에서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처음 등재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더욱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개최 대치로 선정된 부산시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 경제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조만간 논의를 거쳐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의장단은 내년 위원회 기간 열리는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 등을 확정합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세월호 무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초청해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을 지시했고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8만 3천 명 늘어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는 1년 넘게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6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도 10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교육 서비스업은 7만 2천 명 늘었습니다. 반면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업 취업자는 14만 1천 명 줄었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로 꼽히는 건설업과 제조업도 각각 9만 7천 명, 8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고 제조업은 12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 8천 명, 30대가 11만 6천 명 늘었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취업자는 17만 3천 명 줄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비교 기준인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70.3%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만 청년층 고용률은 14개월 연속 줄어 45.6%로 떨어졌습니다. 일도 구직활동도 단념한 쉬어씀 인구는 6만 명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청년층 쉬어씀 인구는 1만 8천 명 줄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 사고와 관련해 인천환경공단과 사고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경찰서는 수사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인천환경공단과 수급업체 본사, 사업소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인천환경공단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와 맨홀 내부 작업 시 보건 조치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고향사랑 기부 총 모금액은 약 348억 8천만 원, 총 모금 건수는 약 27만 9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7배 증가한 수준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상반기까지 모금된 금액은 지난해 11월 초까지의 누적 모금액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예년 모금액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5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3.86으로 앞선 달보다 0.6% 내렸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상승했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수입 물가가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지수는 앞선 달보다 1.1% 내린 126.95로 집계되며 석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정책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세월호, 무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초청해 의견을 경청할 예정입니다.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하는 유네스코 회의가 내년 7월 부산에서 열립니다. 한국 개최는 처음으로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38년 만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1, 2차를 합해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폭염 속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휴식이 의무화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18만 3천 명 늘었습니다.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했고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수입 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수출입 물가지수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지수는 133.86으로 앞선 달보다 0.6% 내렸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